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끝까지 싸운 분들이라는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왔는데 여기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17일 대구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려 15분 동안 기자를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해댔습니다. 왜 그는 대구로 간 걸까요? 다른 것도 아닌 대구 방문 일정이어서 더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이번 방문 목적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오래전에 예정된 외국인 정책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위한 통상적인 방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법무부 공식 일정이기는 한데 총선 앞두고에다가 뭐 이준석 대표 신당도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온 겁니다. 민주당이 이정화 검사에 대한 뭐 봐주기 수사다, 뭐 호의 김건희 여사, 뭐 호의 검사다 이런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말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그랬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정화 검사 말씀하셨죠? 국민들이 이정화 검사를 아십니까? 탄핵이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를 겁주기 위한 도구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휴대폰 압수수색 안 했다? 그런 말씀. 민주당이 이정화 검사가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경호를 먼저 탄핵해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교통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는 한다고 했다가 10분 뒤에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깐족깐족 계속되는 깐족거림의 무한반복,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꼴을 더 얼마나 봐야 하는 걸까요? 가장 빨리 탄핵했어야 했습니다. 애초에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요. 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늑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자진 사퇴하며 정치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왜 매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진작에 탄핵을 했다면 그는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없었을 텐데요. 윤석열의 전철을 밟는 악수를 또 두고야 만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7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다양한 후보군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단독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이 말인즉 한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보수 수구 언론들의 한동훈 띄워주기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의 거취는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 쪽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검증 대상 범위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추경호, 원희룡, 박민식 등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에 대한 검증도 진행 중인데요. 총선에서 청주 출마설이 나오는 윤익은 경찰청장 후임자에 대한 세평도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의 사퇴는 12월 예산 전국이 끝나는 시점이 될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 여권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의 행보는 국힘당 입당과 총선 출마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구에서 야권 거물인사와 맞붙거나 비례대표로 출마해 전국 선거 지원 등을 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당에 도움이 될지를 두고 여권 내에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우선 거론되는 지역구는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출마설이 나오는 서울 중구, 성동구 갑과 서울 종로, 영등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탁은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 장관은 여전히 총선 출마나 국힘당 비대위원장 설에 대해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내용을 다 보지 못했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정무와 관련된 사안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사이에 한동훈 장관이 한 강서 보궐 이후로 안 하던 걸 다시 시작했어요. 민주당이랑 서로 이제 독설하고 싸우기 이런 거. 그런데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의 그 출판 기념회 발언이라는 것이 기폭대가 된 것 같지만은 굉장히 강경 대응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예.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저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당에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그 이유는 예. 앞에 카페트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네. 결국 저는 한 1, 2주 내 시한 내에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 이렇게 봅니다. 말폭탄 잔치로 예. 결국에는 전통적 어르신 보수층에게 내가 민주당이랑 싸우고 있어요 봐주세요 이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공격을 많이 할 겁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네네. 그리고 한 1, 2주 사이에 아마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정리되고 나면은 예. 이제 어르신 보수층에서는 야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을 네. 비대위원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네네. 저는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결국 스타 장관 이러면서 띄워놨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 해버려도 안 되면 원희룡 정도 이렇게 아마 지도체제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는 앞서 1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앞으로 1, 2주 안에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정리되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고자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긁은 복권과 같다며 한 장관의 정치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는데요. 24일에 그렇게 되고 나서 만약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면 그럼 비대위잖아요. 비대위죠. 비대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비대위는 상식이면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겠죠. 상식이면? 예, 정치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갈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금 제주로 가라 하잖아요. 그 훌륭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한동훈 장관을 시킬 것으로 저는 보여요. 자기 가족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시킬 것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윤핵관의 시대에서 검핵관의 시대로 넘어간다. 어허. 그러니까 소위 개국공신들 네. 권성동, 김기현, 장제원 모두가 윤핵관들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 예. 양지에 그분들이 있는 양지에 그분들을 험지로 보내고 검찰 출신 검핵관들을 넣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봐요. 이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기현 대표 체제가 퇴진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검사들의 하이브리드 정치막장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